글로벌 증시 마감 시황 전해드리겠습니다. 유럽에서는 혼조로 거래를 마쳤고 미국 증시는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이 끝날 무렵에 생산자 물가지수가 발표가 됐고 결국에는 장 후반에 약간의 탄력을 올렸지만 영국 증시가 충분히 따라오지 못한 분위기였었고요. 거기에서 개장 전부터 이러한 PPI 지수에 반응하면서 선물부터 움직였었던 미국 장이 결국에 장 후반까지 상승세를 이어가는 흐름이었습니다. 종가 체크해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금리 인상의 속도 조절에 대한 가능성이 나오게 되면서 기술주의 강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1.4% 오르면서 3대 지수 중에서 가장 높게 올라갔고요. 다우지수가 0.1 그리고 S&P 500 지수 0.8%대의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자, 시장의 키워드 세 가지입니다. 지표, 발언, 그리고 코인이 되겠습니다. 좋은 내용부터 먼저 보죠. 우선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가 최근 발표한 소비자 물가지수에 이어서 계속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다라는 것을 두 번째로 보여준 내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기대치가 그만큼 커진 그런 상황이고요. 전월 대비해서 0.2% 증가했는데 시장 예상 대비해서는 덜 올랐다 정도 내용입니다. 그래서 PPI 지수는 전체 그림을 보게 되면 올해 3월에 최고점을 기록한 다음에 계속해서 하향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고요. 변동성을 제외한 이런 내용들을 근원 PPI 역시 둔화되게 되면서 질적인 부분도 좋았다라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3대 지수가 개장 전부터 선물 지수 때부터 강한 급등세를 보여줬고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 수익률 역시 하락을 했습니다. 거의 10월 초 이후에 최저 수준을 기록을 했고요. 달러 역시 약세로 전환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지표가 나오고 나서 전문가들도 연준이 이 정책과 관련해서 피벗에 대한 압력을 조금 더 받을 것이다 라고 얘기한 점도 긍정적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장중에는 조심조심하면서 가보자 라고 얘기하는 연준 위원들의 발언들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매파적인 발언을 이어갔었던 그런 내용인데요. 라파엘 보스틱 애틀랜타 연은 총재가 광범위한 인플레이션의 효과를 보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금리 인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또 금리 정책이 시작이 되고 난 다음에 반영이 될 때까지 시차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고려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런 얘기들은 결국에 PPI 지수에 묻히게 되면서 이런 제한적인 영향력에 그쳤습니다. 자, 그리고 가상화폐와 관련된 내용들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FTX와 관련된 몰락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이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 부진함을 좀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캐시우드의 이 아크 인베스트가 계속해서 죽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는데요. 전날 이 서한을 통해서 FTX 위기 자체가 이 가상화폐 자체의 위기라기보다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나쁜 행위들을 몰아내고 좀 더 이런 가상화폐 시장의 건전성을 높일 수 있는 그런 또 하나의 좋은 흐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서 가상화폐 움직임은 이렇게 나왔다는 부분 체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섹터와 업종별 흐름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이날 전반적인 섹터가 다 올라가는 모습이었었고요. 소재하고 헬스케어 정도만 살짝 약보합 정도입니다. 서비스가 가장 강했습니다. 이 서비스 섹터 내에서 업종으로는 좀 갈리는 움직임이었지만 결국에 성장 섹터가 강하게 움직이게 되면서 전체적으로 올리는 모습이었었고요. 그 뒤로 IT가 따라오는 것도 서비스가 올라가는 것과 같이 묶어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경기 소비자 쪽에서는 소매업체가 강한 흐름을 보여줬고요.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게 바로 월마트가 되겠습니다. 잠시 후에 특징주 때 좀 자세히 보도록 하시고요. 또 금리가 또 속도 조절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다시 한번 부동산이 고개를 드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별 흐름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날 IT 종목들 전반적인 흐름 괜찮았고요. 그리고 성장주의 흐름도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던 월마트를 포함했던 소비주들의 강세들이 띄었었고요. 약간의 아쉬웠던 부분들은 이제 헬스케어 쪽 그동안 이제 대안이 됐던 종목들인데 약간의 차익 매물이 나와줬고 그리고 인프라 쪽에서는 방위 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였다는 부분 특징이 있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IT부터 보시죠. 나아진 심리 속에서 전반적으로 개별적인 소식들도 잘 나와주고 있는데요. 우선 시가총액 1위 애플부터 보겠습니다. 1.1%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애플페이에서도 지금 가상화폐에 대한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테이블 코인 사용이 일부 가능해졌다라는 내용 속에서 긍정적인 내용도 나왔고요.
그리고 아이폰 14과 관련해서 SOS 서비스, 새롭게 인공위성을 통해서 SOS 서비스를 보낼 수 있는 신규 서비스를 런칭했다라는 부분도 긍정적으로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보다 더 강한 움직임을 보였던 것이 바로 이 광고가 되겠습니다. 구글과 메타 플랫폼스가 되겠는데요. 지금 구글 쪽에서는 계속해서 이 투자자들이 비용 삭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에 대한 목표치도 낮추라는 그런 압력을 받게 되면서 큰 그림에서는 다음 4분기와 관련된 이런 실적에 대한 기대치가 낮아진 만큼 부담을 덜었다라는 평가입니다. 2.8% 올랐고요. 메타 플랫폼스 역시 최근에 이제 인력 감축을 트위터라든지 다른 성장주들처럼 하고 있는 대표적인 기업이 되겠는데요. 시장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인력 감축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서 이날 메타 플랫폼스도 2.5%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또 하나의 또 광고 업체이면서 OTT 업체 넷플릭스가 되겠습니다. 무려 3.6% 강한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자, 뱅크 오브 아메리카 쪽에서 지금 넷플릭스가 새롭게 추진하고 있는 광고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하고 있는 그런 보고서를 내게 되면서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두 번째로 볼 것은 반도체 체크해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어제 잠깐 약보합 정도로 살짝 쉬더니 간밤에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3.0%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서 제조업체하고 장비업체 모두 다 강하게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제 AMD 좀 보셔야겠는데요. 3.8% 올라갔습니다. 긍정적인 전망 속에서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는데요. 지금 당장의 판매는 좀 부진하겠지만 내년 중앙처리 장치, 그러니까 CPU와 관련된 판매가 반등에 나올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속에서 부진한 업황이 예상되는데 한 줄기 빛이 보였다라는 그런 관점에서 좋게 올라갔습니다. 3.8% 올랐고 관계사인 엔비디아도 2.2% 동반 상승했고요. 이날은 메모리 쪽도 괜찮았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2.1%, 웨스턴 디지털 그 이상의 상승세를 보여주는 흐름이었습니다. 자, 이 밖에도 이제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장비 쪽에서도 대표적으로 이 종목이 가장 좋았습니다. 2.6% 상승을 했는데요. 4분기와 관련된 실적 기대감이 반영이 되면서 국내에서도 이제 반도체 관련해서 업황의 바닥이 보이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에서도 이런 분위기가 비슷하게 연출되고 있는 흐름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시장이 밀렸을 때 대안의 역할을 했었던 흔히 말하는 인플레이션과 관련된 방어주라고 할 수 있죠.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들이 이렇게 다른 종목 갈 때는 또 돈이 또 빠져나가면서 하락을 하게 됩니다. 대표적으로 일라이릴리, 화이자 모두 다 1%대의 하락률을 보여주면서 약간의 투자 심리가 약화됐다라는 부분을 보여줬고요. 단순히 이제 제약주뿐만이 아니라 또 다른 큰 종목들 중에 하나인 의료 보험 쪽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라든지 시그나 이런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살짝은 밀려가는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른쪽 상단을 보시게 되면은 소비주 관련해서 긍정적입니다. 인플레이션 때문에 지갑이 닫혔다라는 그런 내용들로 우려가 됐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뚜껑을 열어보면 실제로는 다 먹고 살고 있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월마트가 6.5% 호실적도 냈고요. 그리고 자사주 매입도 크게 하게 되면서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끌어올리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코스트코 3.2%, 타겟, 달러 제네럴, 그리고 멀리 있는 홈디포와 로우스까지 거의 2, 3%대의 상승률로 이어지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폴란드의 러시아에서 발사했던 미사일이 한 2발 정도 떨어졌다고 합니다. 지금 진상규명을 위해서 글로벌 국가들이 전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방위산업 관련된 종목들이 전반적으로 최근 약세를 뒤로하고 강하게 반등 주고 있습니다. 레이시온이 가장 강하네요. 3%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다음 사이즈로는 로키드 마틴이 1.1%, 그리고 노스롭 그루먼이 역시 2%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게 되면서 이날 산업재 쪽에서도 두드러지는 흐름을 체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어서 특징주 보겠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가장 강했던 게 월마트입니다. 이 관련해서 보겠는데요. 소매업체들의 실적이 잘 나왔다라는 것이 긍정적이고 단순히 월마트한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다른 소매업체들까지 이런 투자 심리가 퍼졌다는 것에 또 의미가 있습니다. 월스트리트의 기대치를 상회하는 분기 실적을 보고했고 앞으로의 전망 역시 높여 잡게 되면서 이날 6.5%나 상승을 했습니다. 매출이 얼마가 나왔냐면 1,528억 달러, 그리고 주당 순이익 1.50달러가 나오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시장의 기대치를 웃도는 모습이었고요. 최근에 한 번의 상승을 뒤로하고 숨고르기를 했고 간밤에 급등세를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OTT 회사 중에서 넷플릭스도 있지만 파라마운트도 강했습니다. 최근에 어제 국내 증시에서 나왔던 내용인데요. 이제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것저것 성장주 IT를 매수하고 있다라는 그런 내용 속에서 상승을 한 바 있습니다. 파라마운트도 또 대표적인 성장주 중에 하나가 되겠죠. 거기에서도 지금 버크셔 해서웨이가 산다라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난 3분기 말에 이 파라마운튼과 관련된 보유 지분을 조금 더 17억 달러 정도 이상 늘렸다라는 그런 내용이 시장에 긍정적으로 지금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워낙에 보시다시피 올해 거의 초부터 계속해서 하락 일로를 걸어왔기 때문에 가격 메리트도 높다라는 분석 속에서 이날 5.1% 올랐고요. 19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다음 유럽 넘어가 보겠습니다. PPI 효과를 받다 말았죠. 그래가지고 결국에 상승하다가 약간은 주춤한 그런 모습인데요. 지금 독일 닥스 지수하고 깍크 지수, 예, 이거는 이제 오른 겁니다. 그리고 영국의 푸츠백 지수는 반대로 내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제 어제 시진핑 주석과 그리고 바이든 대통령이 만났다라는 부분에서 우선은 양국의 긴장이 좀 더 완화될 수 있다라는 긍정적인 내용도 나오고 있고요. 미국의 물가 상승률이 이제 정점을 찍은 것 아닌가라는 내용 속에서 이날 유럽 증시는 장 후반에 좀 더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보겠습니다. 자, 유가는 계속해서 80달러 중반에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간밤에 1.1% 오르면서 86달러 올랐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이 폴란드 사태와 관련해서 지금 유가가 상승으로 바닥을 잡은 겁니다. 아무래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커진 만큼 유가의 부분도 공급에 대한 불안감이 좀 더 반영된 모습이고요. 그리고 구리 가격도 0.1% 소폭 밀렸습니다. 어제 워낙에 급등을 했었죠. 그런 것과 관련된 약간의 차익 매물, 그리고 마지막으로 금값 같은 경우에는 물가 지표를 보게 되면서 약간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에 한 번은 이제 인플레이션 지표가 둔화되면서 급등을 했다가 지금 0.3%까지 약간의 상승분을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국채 수익률 역시 9.6pp 상당히 강하게 하락을 하게 되면서 속도 조절에 대한 피해를 그대로 받는 모습입니다. 자, 이어서 미국 연결해 보겠습니다.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입니다. 연구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다시 한번 상승을 했고, 또 나스닥이 가장 좋은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세부적으로 어떤 소식이 있었나요? 예, 오늘 뉴욕 증시는 미국의 인플레이션의 하락과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월마트의 강세에 힘입어 3대 지수가 모두 소폭의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먼저 연방노동부에 따르면 10월 PPI가 전달 대비 0.2% 상승에 그쳐 시장에 예상치였던 0.4%를 하회하고 전년 동월 대비로는 8%가 상승하면서 넉 달 연속 상승률이 둔화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미국의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지났다는 낙관론에 힘을 실어주면서 연방준비제도가 12월 FOMC에서 금리 인상 속도 조절에 나설 것이라는 기대 역시 강화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세계 최대 소매업체인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 월마트가 실적 개선 뉴스로 6.5% 급등하고 또 다른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홈디포 역시 예상을 상회한 실적 발표로 1.6%가 상승한 점도 시장 전반에 긍정적으로 반영이 됐지만 오후 들어 폴란드의 러시아의 발사 추정 미사일이 떨어졌다는 뉴스 이후 상승폭이 축소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한편 유럽 주요 반도체 업체들이 미국의 수출 통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에서의 사업 안정성을 추구하겠다는 소식으로 오늘 관련 업종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에 따르면 스위스의 ST 마이크로, 그리고 독일의 인피니온, 네덜란드의 NXP 등 유럽 반도체 업체 CEO들은 독일 뮌헨에서 열린 반도체 박람회에 참석해 중국 반도체 부분에 대한 미국의 수출 규제를 준수하겠지만 세계 2위 경제대국인 중국에서 영업을 중단할 계획은 없다고 밝히면서 특히 ST 마이크로 일렉트로닉스의 CEO는 중국 시장에 대해 우리 총 매출의 약 30%의 비중을 차지한다면서 이런 시장에서 빠져나오는 것을 원치 않는다며 세계가 우리에게 안정성을 제공해줬으면 한다며 우리는 변화에 적응할 수 있지만 6개월마다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것은 어려운 일이라고 말했는데요. 이것은 지난달 미 상무부가 미국산 첨단 반도체 장비의 대중 판매를 사실상 금지하는 법안에 따른 발언으로 풀이되는 가운데 파이낸셜 타임스는 유럽 반도체 업체는 중국에 공급하는 제품들이 첨단보다는 성숙 공정에 가까워
미국 기업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타격을 덜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유럽의 반도체 업체들은 미중 간 긴장 고조로 인한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중국에서의 기업 운영을 방해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증권사 골드만삭스가 신용 등급 BBB 이하의 미국 정크본드에 투자한 투자자들이 30년 만에 최대 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전망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 정크본드의 금리가 1980년대 이후로 가장 빠르게 상승했다며 연방준비제도가 긴축적인 통화정책을 이어간다면 이들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면서 미국의 정크본드 지수인 ICE BofA US 하이힐드 지수의 평균 채권 금리는 8.8%로 지난 9월에 9.5%보다 소폭 하락했지만 최근 10년간의 금리와 비교했을 때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며 투자 등급의 회사채 금리 역시 5.7%로 2009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지적하면서 2020년과 2021년에 걸친 코로나19와 함께 미국의 정크본드 발행이 크게 증가했다면서 지난해 2월 기준 기업들이 발행한 투자 등급 이하 회사채 금융은 1,390억 달러로 이 중 130억 달러는 트리플C 이하 등급이었다면서 정크본드의 금리가 높은 수준으로 오랜 기간 유지된다면 자금 조달 비용이 더 커진다는 것이고 이것은 미국 경제 둔화와 함께 기업 실적도 둔화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종목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내뿐만이 아니라 미국장 역시 어제부터 계속해서 이 버크셔 해서웨이 효과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에도 관련된 내용들이 나왔는데요. 어떤 소식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워렌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3, 4분기 중 신규 매입했다는 공시로 루이지애나 퍼시픽과 투자은행 제프리스 그리고 대만의 반도체 업체인 TSMC의 주가가 오늘 모두 급등했습니다. 버크셔 해서웨이는 3, 4분기 공시를 통해 재료 제조업체인 루이지애나 퍼시픽 주식을 580만 주 취득했다고 공시했으며 투자은행 제프리스 파이낸셜의 그룹의 주식은 43만 3,558주를 사들였으며 TSMC 주식은 6천만 주 매입했다고 밝혔으며 파라마운트 글로벌의 지분 역시 종전에 7,800만 주에서 9,100만 주로 늘렸다고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2분기 중 7,200만 주를 보유했던 뱅크 오브 뉴욕 멜론의 지분은 3, 4분기 중 전량 매각했으며 액티비전 블리자드와 제너럴 모터스의 지분 역시 감소시켰다고 덧붙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내일은 연방 상무부의 10월 소매 판매, 즉 리테일 세일즈가 발표되며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1.2% 증가이며 이어 전미 주택건설업협회의 11월 주택시장 지수가 이어지고 시장 예상은 전달 대비 소폭 하락한 36이며 이어 10월의 산업생산, 9월 기업 재고 등의 지표가 발표되고 다우지수의 구성 종목인 시스코 시스템스를 시작으로 타겟, TJX 컴퍼니스, 로우스, 엔비디아, 베스앤바리웍스, 빅토리아 시크릿, 윌리엄 소노마, 슈 카니발, 코바트 잉크, 어메리카스 카마트, 텐센스 홀딩스, 골든 오션 그룹, 그리고 크라운 크래프트가 지난 분기 실적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네, 지금까지 SH인베스트먼트 김선영 연구원이었습니다. 연구원님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